냉동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해동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재결정화가 일어나서 날 쳐다보고 계세요. 아이스크림 전문가로 왔는지. 제가 이런 걸 두려워했던 거야. 네, 네. 괜찮아요. 실제 맞는지. 그럼 저 혼자 떠들게요. 근데 제 생각.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얼음 결합 단백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도학원 박사님, 도박사님, 생각해보니까 또 도박사님이시더라고요. 도박사님, 그리고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님 함께 하십니다. 와. 사실 극지가 기후변화 때문에 녹는다, 그래서 우리 미래 위협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 실생활에 어떤 쓰임이 있는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펭귄이 잘 지내면 우리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야 우리 먹거리 그리고 우리의 뭐 건강을 책임지는데 이런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냉동 삼겹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얼음 결합 단백질을 이용하면 냉동 삼겹살을 더 약간 육질을 잘 보존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빨리 왜 안 하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박사님이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가성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요게 가격이 오가닉은 그램에 한 1,500만 원, 단백질 제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한 그램에 10만 원 정도. 이게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한 1kg을 얼린다라고 하면은 몇 g이 필요할까요? 그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얼마를 넣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가. 아직 그렇게까지 실제 오. 제품에 넣어서 테스트할 정도는 아닌. 예, 그런 저희는 약간 뭐랄까 이제 연구를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초 연구에 포커스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얼음 결합 단백질 찾는 거, 그리고 네. 그 찾은 얼음 결합 단백질의 기능 특성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찾았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는 어떤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멀리 나갔네요. 그럼 다시 이제 얼음 결합 단백질 어떤 영역에 좀 쓸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동결 보존 분야에서 동결 보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얼리는. 그 의학적으로 중요한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먹을 건 일단 단가가 안 나올 수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램에 막 10만 원 이런 데 쓰기에는 벌벌벌벌. 예, 비싼 애들을 보존하는데 의학 쪽에. 예, 맞습니다. 뭐 정자라든지 난자, 줄기세포를 네네. 얼리고 녹였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생존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문제거든요. 이런 얼음 결합 단백질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얼리고 녹였을 때 좀 서바이벌 레이트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몇몇 연구를 통해서 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자나 낭자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어요. 지금도 사실 있잖아요. 정자은행, 난자은행. 그럼 걔네들은 이미 이 물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 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물질은 네. DMSO라고 하는 동결 보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학 물질인 거. 예. 그러면은 걔를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거 싸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DMSO를 쓰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정립된 프로토콜이 많거든요. 아. 이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좋더라. 뭐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다 잘 구비된 게 있는데 이제 얼음 결합 단백질을 굳이 배안으로 쓰려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물질을 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MSO 같은 경우에는 세포 독성을 좀 나타내요. 세포 독성. 독성이 네. 있어요. 예. 뭐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DMSO가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들어갈 때 이제 세포막을 조금 뭐랄까 약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들어갈 때 뭔가 흔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럼 상처가 난다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DMSO 10%를 넣거든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그 세포질 안에 있는 다른 뭐 단백질이라든지 소기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얼음 결합 단백질은 그럼 위험성을 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신다라고 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DMSO를 이제 동결 보호제로 사용한 후에 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어려워요. 섞여 있어서. 예. 그리고 그 세포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얼음 결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네. 세포질 안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동 후에 몇 번의 워시 과정을 통해서 네.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네. 이제 얼음 결합 단백질을 완전히 또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얼음 결합 단백질을 추가했을 때 효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DMS의 양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네. 어떤 쓰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식품 산업에서 음. 사용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식품은 어쨌든 비싸 단가가 이렇게 맞으려면 좀 비싼 식품을 올려야 되겠네요. 뭐 랍스타 이런 거 올리는 데 쓰나? 아니 왜냐면 이게 뭐 좀 수지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근데 보니까 그 유니레버라는 회사에서 유니레버요? 실제로 아이스크림에다가 이 아이스크림에? 얼음 결합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유통을 뭐 길게 한다든지 보관을 오래 했을 때 나타나는 얼음 재결정화 현상을 줄임으로써 네. 그 아이스크림의 어떤 식감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얼음 결합 단백질 아이스크림 섞으면은 되게 그냥 부드럽다. 네, 맞습니다. 0.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얼음 알갱이가 있으면은 네. 그 정도로 사이즈가 작으면은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낀다고 그럴 것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즈가 이제 우리 표피세프의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로 돼야 이제 부드럽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에 부알란가? 거기는 실제로 즉석에서 이 액체 지수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줘요. 아 요새 그런 집도 좀 있긴 해요. 네. 뭐 이렇게 얼음판에 놓고 막 네, 네. 액 뿌리고 해서 막 긁어가지고 예, 하는 맞아요. 아이스크림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부드럽다고 느끼거든요. 유지방이 많이 들어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아니요, 즉석에서 만들어서 얼음 네, 얼음 결정이 결정 작은 거예요. 작아서. 예. 근데 그 유지방이 많이 들어갔으면 약간 아이스크림 부드럽다고 느끼잖아요. 네, 요거는 또 요것은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워낙 좀 부드럽고 네. 그런 유지방이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얼음의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니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잖아요. 아이고. 박쌤 지금 뭔가 내가 모르는 건데 자꾸 애가 떠들고 있네 이런 얼굴로 날 쳐다보고 계세요. 아이스크림 아이고, 전문가로 왔는지. 제가 이런 걸 두려워했던 거야. 네, 네. 괜찮아요. 실제 맞는지. 그럼 저 혼자 떠들게요. 그럼 제 생각에는 유지방이 섞이면 아이스크림 박사님은 아니시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유니레버라는 홈페이지 네. 가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유지방을 적게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게요. 네. 하나 사주세요. 어디 있어요? 이름도 얼음님인데. 어디 있어요? 지금 사올게요. 아까 말씀 거기 어디 송도 뭐 부활. 네. 먹어봐야겠어요. 다음에 먹고. 아니 그건 얼음 결합 단백질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요.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거 가져다가 여기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박사님. 혹시 드셔보셨어요? 얼음 결합 단백질? 여기 얼음 결합 결합 단백질. 단백질 넣은 거를. 아니, 없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얼음 결합 단백질을 식품 첨가제로서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EU에서? 예. 오. 그래서 먹어도 무해하다? 유해하지 않은 걸로. 오. 예. 이 현재 가능성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되겠는데 막 저 아까 사실 삼겹살도 얘기를 했고 이제 코땡스코 이런 데 가면은 고기 좋은데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사긴 사는데 한 조각 먹고 냉동실에 넣으면 어쨌든 해동하면 그 맛이 안 나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싸지면 고기 좀 발라서 넣어놓으면 놔뒀더니 괜찮아. 그럼 사실 사면 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이제 이건 조금은 많이 맞습니다. 뒤의 미래다.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쓸 또 만한 있는 데가? 건 최근에 한 연구인데 저희가 얼음화학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얼음에 있는 미세 구조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연구거든요. 얼음 결합 단백질을 넣었더니 그 효과가 더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밝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얼음화학 쓰는 거겠네요. 분야에서도 네네. 저희가 이 얼음 결합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얼음 결합 단백질 유전자를 식물에 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질 전환 식물체를 만들었는데 냉해에 더 잘 견디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저희가 앞 시간에 이 생물들이 저온에 생존하는 전략 중에 했던 것들을 사실 역으로 한 거잖아요. 그 어는 점을 낮추는 거 그리고 삼투압 현상을 막아서 어쨌든 이런 저온을 버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단순하게 그럼 그거를 식물에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식물이 냉해에 강한 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그냥 네, 어려운 건 아닌데 당연히 될 거다라는 건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고 얘가 작동을 하는데 또 다른 보조 인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이거 단순히 이거 하나 유전자만 넣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개념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박사님 눈을 계속 보는데 박사님 눈에 현타 한 번씩 확 와요. 언제 오냐면 제가 이 기능 있으면 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박사님 그래서 이렇게 봐라 막 약간 이런 눈으로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되는 거는 사실 수많은 연구랑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냉동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해동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재결정화가 일어나서 몸에 있는 조직이나 세포를 파괴한다. 근데 얼음 결합 단백질이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인간이 러시아 같은 데서는 알려져 있거든요. 일반화되진 않았지만은 네. 나중에 뭐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일반화된다면은 얼음 결합 단백질이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많고 확인해야 될 건 많다. 그럼 연구소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는요. 네. 이런 활성들을 측정하잖아요. 네. 고활성인 것을 먼저 찾자. 왜냐하면 고활성이 효과 좋으네. 효과 좋으네. 네. 이제 가성비하고도 연관이 아. 되거든요. 한 20mg만 있어도 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더라. 음. 그러면 양을 적게 쓸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죠. 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얼음 결합 단백질을 뭐 DMS와 같은 뭐 화학 물질과 같이 섞어 쓰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화학 물질 안에서도 네. 과연 잘 견뎌내는 안정성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백질을 넣어주면 끝이 이게 아니라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약한 물질이거든요. 이게 pH에도 약하고 온도에도 민감하고 그렇죠.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을 저희가 찾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활성의 얼음 결합 단백질을 찾았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속에서도 되게 재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을 찾아서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어떤 산업에 맞게 좀 테스트를 해볼까를 지금 고민 중인.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한 가지 물질을 가지고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우리는 퓨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돼. 네. 한쪽은 우리는 단가만 싸면 돼. 퓨리티 별로 없어도 돼. 뭐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정 물질을 같이 섞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한 네. 그런 단백질이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필요 분야에 맞는 그런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약간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극지연구소의 이제 얼음 결합 단백질의 뭐 기술력이라고 하면 일단 기술의 핵심은 뭘까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단백질 특성 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얼음 결합 단백질 구조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구조 연구를 하는 건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이 단백질의 안정성을 높이고 싶어. 아니면 활성을 좀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극지연구소가 많은 어떤 장점도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쯤이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의료용 보존제로 쓸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정도면은 식품에 첨가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몇 년쯤 뒤면은 이런 거 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너무 솔직해. 시기를 정확하게 뭐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예전에 그런 대량 발현하는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한 5년 이내에 고활성의 아니면 고안정성 얼음 결합 단백질을 응용 분야에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전공,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온 활성 단백질.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란 건 온도에 따라 활성이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활성이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저온 활성 단백질은 온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활성을 유지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생물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생물학이 이제 이거 IBP라는 걸 연구하는 뭐 일종의 학문적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구조생물학이라는 것은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런 거 연구를 하는데 기능을 알려면은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어떤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이 기계의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려면은 그 안에 분해를 해가지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음 결합 단백질뿐만 아니라 네. 극지 생물율의 단백질들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번에 노벨 화학상 네. AI 관련된. 하사바스 네. 그 사람이 왜 그걸 받았냐면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단백질 서열은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서열을 바탕으로 기능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접힘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구조를 뭐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구조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AI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겠다.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와. 라는 겁니다. 그럼 무서운 얘기네요. 박사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연구를 네. AI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모델은 모델일 뿐.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구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모델. 그러니까 근데 그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사용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비구조생물학인 분들이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는데 기능은 알겠어. 근데 왜 이런 기능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알파폴드로부터 얻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구조에 이제 어떤 친숙해지고 뭐 이런 데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소의 다른 단백질들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제 요즘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극지 생물률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화학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극질한 특성에 맞게 나온 단백질 특성을 쓰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저온에서도 활성이 잘 된다던가 뭐 이런. 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은 환경에 이제 오염 물질이 노출이 됐을 때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 뭐 12도, 15도 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뭐 대장균 유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은 활성이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지 생물 유래 그런 단백질들은 온도가 그렇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활성을 유지한다. 극지 유래 단백질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무슨 막 항생제 후보 물질 뭐 이런 것도 찾고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항생제 변형 효소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은 그 항생제 내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항생제 기본 백본은 거의 유사하지만은 병균이 가지고 있는 항생제 내성 기작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항생제를 쓰면은 내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 좀 바뀌었더니 내성이 안 가져. 그런 이런 변형하는 효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항생제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거나 좀 변형시켜주는 맞습니다. 용도로 단백질을 찾는. 예. 사실 저도 이제 우며감 연구소에서 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진짜 다양한 단백질을 단백질은 이제 먹어서 이제 근육 키우는 거가 그러니까. 제일 직관적이긴 한데 이거 아니더라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극지에서 엄청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수많은 단백질들 중에서 극지 연구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사실 이 얼음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얼음, 얼음. 단백질, 결합. 그래서 얼음 결합 단백질. 네, 좋네요. 억지로 막 지금 끼워 맞추고 있어요. 네. 음. 네, 하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했고 가능성이 많으니까 되게 기대도 되는데 아직은 또 이제 갈 길이 좀 남았으니까 네. 또 이렇게 힘내서 꼭 좋은 물질을 상용화시켜서 극지연구소와 네, 저의 부를 가져와 주시죠. 그 사업이 잘 되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건가요? 뭐든 잘 되면 돈방석에 맞아요? 알려질 수 있죠. 가능해? 그죠. 저희가 오, 가능하구나.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네,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서 오. 뭐 제품화해서 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두 박사님 유튜브 혹시 하실 생각 있으시면 네. 네.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오, 이거 뭐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 네. 들으셨죠? 네, 배팅 하셔야 됩니다. 네, 함께 하시려면. 근데 이제 연구소 어떤 방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뭐 기초 연구에 되게 포커스하고 네. 그쪽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응용 연구 쪽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하라고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홍보실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정부 세금으로 운영을 하죠. 그쵸.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들의 쓰임에 대해서도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초적인 부분도 당연히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고 이제 거기서 얻은 정보들을 이제 실생활에 혹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런 쪽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제 마지막 질문 뭘 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오늘 섣불리 저기 막
먼 미래 얘기를 물어보고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다 드는 생각이 박사님 지금 연구하면서 좀 힘든 부분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쉽게 다음 단계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예를 들어 힘들다던가 뭐 이런 힘든 건 별로 없는데. 힘든 건 없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저를 괴롭혀서. 근데 얼음 결합 단백질을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몇몇 학교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실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 결과물이 정확하게 해석되었나 다른 분야에서 궁금한 건 무엇인가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연구자분이 볼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네. 조금 더 홍보가 되면은 이런 단백질이 있는지도 모르셨던 그쵸. 연구자분들이 맞아요. 네, 있을 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얼음 제어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얼음 결합 단백질을 좀 이용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랑 좀 접목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공동 연구를 제안하거나 그렇죠. 또 얼음 결합 단백질 연구하는 후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저희 극정연구소 보고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박사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를 또 좀 하고 그랬대요. 진학을 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못 들었고 오. 이제 이런 데서 이걸 봐서 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순기능을 극정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거 스포이드 떨어뜨리고 네. 싶으신 분 네. 밑에 네. 학생 모집할 때 그걸로 테스트합니다. 집에서 연습하고 오시면 돼요. 그럼 10번에 한 번 맞춰야 되는 거. 그럼 저는 광탈이었던 거예요 오늘? 네, 그죠. 근데 뭐 박사님도 그다지 아이, 다른 거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음. 이제 손떨림 좀 있어요. 손떨림. 네. 하여튼 오늘 두 분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우리 얼음 결합 단백질 그리고 남극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꼼꼼히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박수 치면서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에게 극질한 오. 극질한 평생 같이 가야 하는 곳. 와. 가족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아시는 평생 연구를 하시겠다는 그죠. 제가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디 CEO 네, 그럼 저희 이왕 모인 김에 모여서 극지하면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극지. 자, 도원 박사님, 제가 도 박사님을 다시 다시 할게요. 박사 여기 있다. 왔는데? 갬블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메일 아이디를 이제 박사 하니까 갬블러라고. 네, 요즘 대부분 이름 쓰잖아요. 근데 갬블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